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입니다. 자,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는요,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인데, 보통 이제 무한히 갈 때, 옛날에는 무한급수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급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a n번장이 있고 계속해서 갔을 때, 자, 요거를 이제 급수라고 합니다. 이 급수 값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요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일반항과 급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일반항이요. AN이 발산을 해요. 발산하면 수열의 합은 같이 발산합니다. 예를 들어 AN 자체가 무한대로 가요. 계속 값이 커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진동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해가요. 그러면 수열의 합도 당연히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수열의 합이 어떤 k인데 0이 아닌 k값 상수로 수렴한다. 수렴하는 겁니다. 자, 0이 아닌 값을 수렴하게 되면요. 그때의 수열의 합은 발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로 수렴해 간다고 볼게요. 수열이 자 2로 가요. 그럼 마지막에 계속 2가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더하면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도 수열의 합은 발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N이 0으로 수렴할 때요. 자, AN이 0으로 수렴하면요, 수열의 합은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 경우는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발산입니다. 발산이에요. 근데 자, 0인데, 자, 일반항이 0이면 왠지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할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발산하는 게 있어요. 그 얘가 바로 AN이 n분의 1입니다. 얘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항은 0으로 가지만 수열의 합은 발산할 수도 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요 수열 써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열입니다.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자, 일반항은 이렇게 0으로 접근해 갈 텐데요. 이 값이 합은 과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1 그대로 쓰고요. 2분의 1도 그대로 쓰고요. 요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3분의 1과 4분의 1 비교하면 3분의 1이 더 큰 값이 됩니다. 4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자, 5분의 1 이거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을 써볼게요. 그럼 5분의 1이 더 크죠? 6분의 1도 8분의 1 쓰면 이렇게 6분의 1이 더 크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분의 1 대신에 16분의 1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그러면 자, 요 4분의 1이 2개예요. 더하면은 2분의 1이 되고요. 8분의 1이 이렇게 4개입니다. 이걸 더하면 또 2분의 1이 돼요. 16분의 1도 이런 식으로 묶으면요. 8개가 돼요. 이것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묶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계속 더하면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근데 아까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는 더 값이 컸죠? 이거보다 더 큰 값이었기 때문에 더 큰 값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일반항, 자, AN이 n분의 1인 경우는요, 이 수열의 합이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렴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계산하라고. 수렴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비급수,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급수.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등비급수. 그리고, 자, 부분분수라고 제가 썼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요. 다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지워지고 앞에 거 몇 개 살아남는 거.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등비급수가 아닌 것들은요. 등비급수가 아니다 그러면 일일이 쭉 나열하세요. 나열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이런 유형이 대표적인 게 부분분수예요. 그래서 제가 부분분수라고 쓴 겁니다. AB분의 1이요. B 빼기 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바뀌고 나면은 보통 요거는 간단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쭉 나열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로바로 지워질 수도 있고 한 칸 건너뛰어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 이 두 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거꾸로 본 거예요. 수열의 합이 수렴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 거의 대부분 발산인데 수렴하는 거 있었죠. 수렴하는 경우는 일반항이 어떻게 된다?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열의 합이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거의 대우명제 거꾸로입니다. 자, AN이 0이 아니면 SN은 발산한다. 그쵸? 이거는 당연한 건데 보통 이제 위에 쪽 요걸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요, 이 시그마 AN, 시그마 BN이 극한값이 존재하면요. 자, 사측 연산 결과도 존재한다. 보통은 이제 더하기 빼기입니다. 덧셈하고 뺄셈을 한 결과도 수렴합니다. 그리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시그마 이렇게 있고요. AN, BN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수렴한다고 해서 이 각각이 시그마 AN이 또는 시그마 BN이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등비급수, 부분분수.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서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7일 때, 리미트, 자, 2AN 플러스 3SN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보면요. 얘가 지금 7이잖아. 이 7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수열의 합이 뭐 했다? 수렴했다. 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렴한 겁니다. 이렇게. 수열의 합이 수렴. 자, 수렴은 뭐다?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 리미트 일반항이 요 값이 0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3sn이잖아요. 그러니까 an이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니까 이게 사라진다. 0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n 값이 7이니까 3, 7은 21.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요게 SN이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 자, 여기서 부분분수 문제 좀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요게 이제 공식에서 a b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게 있죠? 요걸 a b라고 봅니다. b에서 a를 빼보면요. 여기서 빼면 2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84 이렇게 있고요. 2m 플러스 1분의 1 빼기 2m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약분되면은 42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 1부터 이제 쭉 대입을 하면 돼요. 이 값에. 대입을 해보면요. 자, 1 대입해보면 3분의 1 대입하면 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게 바로바로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 건너뛰어서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2 대입하면은 바로 5분의 1 나오겠죠? 자, 여기가 부호가 빼기였네요. 자,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어때요? 바로 이렇게 사라지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바로 사라지면은 이것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고 맨 마지막 항이 남아요. 요 모양이 남을 텐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것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급수 문제 풀 때는요. 무한급수 문제 풀 때는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다 사라질 거다라고 하고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3분의 1 곱하기 앞에 42가 있었죠. 이렇게. 곱하면은 14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분수 문제 봤고요. 자, 등비급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꼭 나오고요. 등비급수는 이제 활용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요. 도형에서 나옵니다. 도형에서 보통 초항하고요. 공비를 알아내면 돼요. 공비는 길이비로 구하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 1 빼기 r분의요. a의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요. 자, 요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요 값이 1 빼기 r분의 a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수렴 값이 여기 답이 되는 거고요. 보통 수렴 조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항하고 공비만 알아내면 됩니다. 초항, 도형 문제에서는 도형 구하면 되고요. 이 공비를 두 번째 항을 구하지 말고요. 그냥 이 공비, 길이비만 이용해서 공비를 구하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넓이였으면 길이비를 제곱하면 넓이비가 나옵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길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자, 요 그림 보고 그냥 풀면 되는 건데요. 요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고요. 여기가 45도입니다.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요 길이로 홀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또 수직으로 내려갔고요. 또 홀을 그려요.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럴 때 A1, B1의 요 호의 길이 요거를 L1,
그 다음에 A2, B2 이렇게 L2 해서 이걸 무한대까지 이게 더해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요. 그럼 이럴 때 이 L1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초항.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형 문제로 풀면 됩니다. 뭐 이건 간단해요. 반지름 길이가 4죠. 전체 둘레의 길이가 8파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45도니까요. 360분의 45, 한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첫째 항이 파이 되는 거. 우리가 공식이 1 빼기 R분의 A인데요. 초항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공비만 알아내면 돼요. 자, 공비를 어떻게 알아내면 되냐면요. 이 두 번째 항을 꼭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도형의 닮은 비만 찾아내면 돼요. 자, 첫 번째 도형이 있고요. 두 번째 도형에서 요 길이가 이게 4였죠. 4. 빗변이.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해볼게요. 이게 45도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예요. 요 길이를 루트 2로 나누면 요 길이가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4였던 게 2 루트 2가 됐죠. 즉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공비값이 얼마냐?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 문제는요. 요거 알아내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공비만 알아내면 됩니다. 공비 R 루트 2분의 1이고요.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분자분모에 루트 2 곱해볼게요. 루트 2 곱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유의화해주면요. 켤레 곱하면 루트 2 제곱 빼기 제곱하면 1 되겠죠? 1분의 루트 2 파이에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루트 2 곱해주면 2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비급수 문제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 문제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시면 공비만 좀 알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있다는 거, 그 문제 풀 때 등비수열 아니면은 부분무수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요 문제가 좀 쉽게 보여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